이재명 후보가 어떤 특정인의 SNS에 나타난 거지. 헤어 디자이너 인스타그램에, 별그램에, 인별그램에 나타났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갑자기 너무 반가운 거야, 이게. 지금 미용실에서 지금 이렇게, 야, 멋있으려고 엄청 노력하시네요. 남자가 있잖아. 딱 그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 이렇게 딱 뭔가 바르고 넥타이 밀 때가 제일 멋있지 않아? 섹시하지 않아? 아니 집에서도 내가 집에서 그 샤워하고 얼굴 봤을 때 되게 예쁜데 나와서 자연광에서 보면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TMI야. 지금 그러니까 염색도 하고 이발도 했다. 지금 대선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한 달 동안 이재명 후보도 집에 미용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두문물출하고 밖에 안 나가면 머리에 흰머리는 더 났을 거고 머리는 길었을 거고 하는데 난 이렇게 봐요. 이 미용사가 당연히 사진을 찍고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해. 네. 당연하죠. 지사님 이거 SNS에 올려도 돼요라고 물었을 때 그러세요라는 답이 왔기 때문에 올렸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공개적으로 나올 때가 됐구나. 네. 아 그리고 나와야 돼. 아니, 뭔 왜 죄를 졌다고 뭐 한 달이나. 애시당초 사진 찍을 때부터 물어봤을 거예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막 갖다 대놓고 사진 찍지도 아니 그 않았을 염색이랑 머리를 왜 하겠습니까? 왜 나오려고 하는 거죠. 아니 집에 들어박혀 있으려고요. 집에 들어박혀 있을 때 너무 슬퍼갖고 내가 염색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아니라고.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나오셔야죠. 저는 나오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거고요. 지금 예정대로라면 4월 말이 경선이에요. 광역들. 늦어져도 5월 초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집에만 계시고 두문불출을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 지금은 어떻게 묻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상황이라서 전적 이재명의 이제 밖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전적 여기 아니냐 뭐 이런 반갑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의 완전히 개인적 생각이고 새나라의 공식적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후보님하고 조국 장관님은 하루빨리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제명인의 마을 아시죠, 여러분? 제명인의 마을이 보니까 21만 3천 명쯤 되더라고. 오. 21만 3천 명쯤. 그러니까 제명인의 마을 가입을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명인의 마을을 검색을 하세요. 네이버에 있어. 다음 아니에요. 다음에서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나한테 화를 내신 분 있었어. 왜 제명인 마을 없냐? 야, 푸나, 너 왜 제명인의 마을이 없어? 검색하라고 했더니. 형님, 네이버 가셔야 있습니다. 그러냐? 거기 가셔갖고 가입하시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입 누르면은 아주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적으시면 돼요. 가입해 주시고 새날 100만보다 제명인의 마을 100만이 더 급하다니까요. 새날은 4만일 때나 20만일 때나 50만일 때 똑같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은 등치를 좀 키워야 돼. 체급을 키워야 돼.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명인의 마을 100만 만들고 그 100만인 분들이 나중에 새날 구독해 주면 돼요. 그렇지. 새날 구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날이 뭐라고? 그렇죠. 구독 그렇죠. 뭐라고? 지금 뭐 59.1만 명이 3명 남았지만 난 구독 같은 거 강요하지 않아요. 저도 3만 명이 8,900명 남았지만 저보다는 제명이 마을에 먼저 가주세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딱 등판을 했는데 10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만 팬클럽이 팬카페가 쫙 기다리고 있으면서 브라보 이재명 이렇게 대주는 거 멋있잖아. 좋습니다.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사진 이렇게라도 한번 봐야지. 영상통화를 할 수도 없고. 멋있다 그냥. 근데 괜히 왜 이렇게 뭐랄까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심쿵하지 않아? 여성들? 남자 알지? 남자는 50대 60대가 전성기라는 것을. 그 50대 60대가 하는 얘기죠. 아니야. 정변 이야기 해줬잖아. 남자는 나이 들어갈수록 정자가 건강해진다고. 맞지? 정자를 보고 남자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정자를 봤을 때 이미 늦었지. 아니 어쨌든 남자는 숟가락 들릴만 있어라 말이 있을 정도로 남자 차별 성적 차별 발언은 아니고요. 나이 먹으면 먹은 만큼 완숙함이 있어요. 그저 젊은 남들 그저 우리 저기 저 양아들들 있잖아. 연애 못 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 꽤 많잖아. 막 들이대면 되는 줄 알고. 아니야. 안 돼요?
남자는 한 40대 중후반쯤 되는 정병 같은 사람이 연애 잘해. 많이 차여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이렇게 그 매기는 건가? 자주 해보면서 아니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야.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내가 그 시행착오를 분석을 해. 뭐가 잘못됐는지. 대선도 마찬가지 아니야? 쓸데없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내 말 맞아. 연애를 많이 해보면서 내가 왜 실패했나를 분석하는 거. 대선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미용실 가가지고 이렇게 딱 저 면도기 광고 같지 않았어 좀 전에? 아니면 스킨 광고 이런 거 있잖아. 괜찮네요. 한 다음에 탁 해가지고 난 마음껏 찍어. 나 나갈 거니까 이렇게. 넥타이 광고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과 함께 대선을 5년 더 준비한다는 게 지금은 아픔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말하면 기쁨일 수도 있죠. 청와대 들어가면 그때 헤어지는 일만 남았거든. 성렬이 형 청와대 들어가면 헤어질 일만 이제 청와대 안 들어간다니까 상관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면 헤어질 일만 남았어요. 더 이상 이 사람 꼴을 5년만 견디면 안 봐도 되는 거잖아.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힘드네요. 자, 사실 이번에 안 봤으면 5년 뒤에도 안 볼 것 아. 같긴 한데. 자, 남자인 나도 이런데 여성들은 어쩌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얼굴 잘생겨 보인다. 맞아요. 나 같은 사람도 정치인이 아니지만 나 좋아하시는 분들 잘생겼다고 난리잖아. 이재명에 대해서 막 푹 빠진 사람들이 야 면도 하고 염색하고 막 거울을 딱 보고 막 스킨 딱 바르고 넥타이 딱 차고 나니까 진짜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참,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첫 번째 서울시장 경선을 안 하겠다는 아니고 경선을 할지 누구를 전략 공천할지를 결정하는 전략 공천을 하겠다.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의 생각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전략 공천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 염두에 둔 게 아니냐. 그럼 송영길은 뭐냐. 근데 그 염두에 뒀던 사람이 이낙연뿐 아니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여론조사를 붙여보니까 강경화는 오세훈 이길만 하더라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다고 강경화 전 장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까지는. 뭐 정치하겠다는 무슨 그걸 설득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 나온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관 행정의 영역과 또 지금 정치의 영역은 많이 다르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세훈이 재선할 때 그때 민주당 후보가 누구였냐면은 강금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없는 강금실 장관 제가 2박 3일 무박 그 할 때 그때 같이 따라다녔었거든요. 그 선거 졌잖아. 민주당 좋을지도 않을 때.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낙연, 뭐 강경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본인들이 나갈게인데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강경화는 나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이 안 돼. 그냥 아닐 뿐인데 이낙연은 나가게 되면 경선 안 한다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만의 어떤 그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내리꽂겠다가 아니라 경선 안 하겠다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낙연만의 카드, 이낙연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정도 그 레벨이면. 근데 문제는 나만 꽂아줘. 나를 전략 공천해줘. 경선 안 할래 하면 그 선거는 지는 선거가 그렇죠. 되는 그럼 거예요. 무조건 지죠. 그러니까 정봉주든 홍영길이든 박주민이든 김진애든 경선해서 이겨야 된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이낙연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그 사람 급이 높은 건 사실인데 또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비토 심정도 사실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비토하는 사람들을 달래줄 이벤트를 한번 해야 돼요. 네. 근데 뭐 경선을 해가지고 이낙연이 이겼다. 그러면 비토하던 사람들이라도 내 생각일 뿐이고 다른 뭐 당원들은 많이들 지지하는구나 라고 최소한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비토하는 심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이낙연 그냥 내리 꽂아버린다? 그러면 비토하는 사람들 민주당 상당수의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는 공정하지 못한 공천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저만 해도 이낙연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투표는 하겠지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설득을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쉽지가 네. 않거든요. 정말로 이낙연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에도 4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달래고 그 사람들한테 설득할 만한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후보로 공천을 해버린다? 정말 그런 네.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신박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죠. 김민석 의원이 유시민 어때요? 그, 서울시장 후보로 유시민은 이렇게 지금 화두를 하나 던졌고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유시민이라면 이번 지방선거를 순식간에 달고 낼 ICBM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이씨.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를테면은 정치 안 할 거다. 그리고 대선도 안 나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존중하는 건 맞는데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실형구형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정치를 하기 싫어도 어떨 때는 정치권에 나오는 수가 생겨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정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는 청와대에 비서실장으로 끝낼래 하고 시골에 내려가 계셨던 분이야. 근데 대통령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대통령까지 된 것처럼 이게 이제 공익 우선의 심리라면 내가 만약에 나가서 왜냐면 민주당은 지금 미친 듯이 서울시장 가져오고 싶거든. 경기도지사랑 서울시장은 무조건 이기고 싶거든. 그래서 별수를 다 써보는 거야. 이낙연이든 강경화든 막 송영길이든. 근데 카드로서 유시민을 끌어올 수만 있다면 김민석 의원 말이 맞습니다. 지방선거를 순식간에 달고 낼 ICBM 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나간다고만 하면 최고의 카드라고. 그렇죠. 근데 본인이 나간다고 할 때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정말로 본인만 나온다면 저는 아니 나온다면 저는 누구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해서 축제 분위기가 쫙 몰아만 갈 수 있으면 어차피 지방선거 지지율 아니 선거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투표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 얼마나 뭉치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그건 뭐 거기에 아주 쓸만한 좋은 카드죠. 송영길 대표도 지지자들이 문자 보내고 이사 비용 보내고 하면서 나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시민 이사장한테도 계속 나오라라고 지지의 문자를 보내고 격려의 문자를 보내면 생각이 조금 바뀌시지 아니 않을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과정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사람한테는 나서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민주당 정치인들 못하는 게 뭐냐면은 뻔뻔하지가 않아서 이런저런데 누가 이렇게 나오라고 막 찌르고 막 귀찮게 하면 아예 안 하고 싶은데 하고 마지못해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대선 졌는데 당대표 이전에 그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보궐선거에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 입장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대선 졌는데 또 금방 뭐 보궐선거 나가면 좀 그러니까 그럴 때 당에서 이렇게 자꾸 손을 끌어서 이렇게 아깝게 진 선거에 지금 민주당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원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으면 못 이기는 척 나오는 게 사람 심리야. 근데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건 잘 못해.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유시민 정치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유시민이 서울시장 하거나 대통령 나가는 거 싫으세요? 사람의 존재감이란 건 뭐냐면 내가 할 생각이 없더라도 서울시장 가면 유시민밖에 없지. 이런 말 듣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끄집어내냐 하면 그 양반은 대통령 못 됐죠. 결과적으로 안 나오게 되더라도 필요하니까 나오라고 불러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상대방 배려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를 또 배려를 안 하는 거지. 이런 논리로만 따지면은 우리는 우리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나오기 싫다는 유시민을 왜 끄집어내려고 하냐고 우리는 또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그러니까 돼. 예. 유시민 입장에서는 사람 심리를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재명 후보가 대선 끝나고 나서 한 1, 2주 있고 나서 막 나오라 사람들이 막 하잖아. 더 쉬게 냅둬라. 쉬는 게 뭘까요? 쉬는 게 널브러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힐링 받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는 거 있잖아. 그렇죠. 내가 나갈 생각이 없더라도 맞아. 난 당신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거. 그 부름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못해 2주 전부터 불렀거든. 2주 후부터 음. 2달 후에 나오게 되는 명분이 되는 거야. 요거는 왜 몰라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미친 듯이 빨리 유시민 나와라 해야겠네요. 그게 지금 당장 민주당도 그렇지만 서울시에 유시민 같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른 건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명 계속 생각해 왔었잖아요. 근데 딱히 막 100% 이 사람이야 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유시민의 이름이 거론되니까 지금 유시민 좋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이 반응을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어. 좋겠네요. 근데 이건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아요? 네. 갑자기 뭐 낙엽이 우수수 이 딱 생각하다가 아우 씨 낙엽 쓰려야 되는데 하다가 유시민 딱 그러니까 아, 4명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 양반은 이름부터가 시민인데. 시민이잖아. 시티즌이야.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예능이나 이런 교양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셔서 인지도도 지금 최고예요. 네. 나올 수만 있다면 오세훈을 이길 최고의 카드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지금 김인석 의원이 낸 건데 그 이야기를 약간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치에 최소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현길 캠프이거나 정봉주 캠프이거나 전 정봉주 의원 개인적으로 지지해요. 어제도 방송에 이야기했어. 정봉주 의원을 꼭 시장 만들겠다가 아니라 민주당 시장 이기는데 붐업시키는데 도구로 쓰고 정말로 결과가 좋으면 정봉주가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으로 같이 쓰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누구누구를 위한 공천을 위해서 검찰 내 수사처럼 유죄를 정해놓고 가는 건 절대 안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나와갖고 야 민주당 이거 뭐 잘하면 선거 이길 수 있겠니 같은 분위기가 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뻔한 공천해버리잖아. 질 것 같아서 저렇게 전략 공천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 저거 질 것 같냐고 안 나온다고. 근데 막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낙연 무조건 싫어도 잠깐 접어두시고요. 송영길 너무 좋아도 접어두시고요. 그 모든 사람이 민주당이 서울시장 가져오는 목적이 가장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논리로 따지면 나는 정봉주면 안 돼. 정봉주 아니면 안 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봉주를 이용해서 서울시장을 좀 선거를 재밌게 만들고 이낙연이 나와도 송영길이 나와도 유시민이 나와도 이 선거는 우리가 막 축제처럼 만들어서 이기자라는 분위기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사실은 정권 반탈환한 거예요. 다시. 윤석열은 내임덕에 처음부터 내임덕에 빠질 것이고. 지더라도 그런 분위기로 가면 민주당이 살아날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방송 이 짤은 유시민 장관님이 딱 보시기 좋은 썸네일을 달아서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도와줘. 자 여기까지.